늦어서 죄송합니다, 연출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오늘 나를 너무 나쁜 사람 만드는 느낌인데. 아니 평소 이미지. 오늘 그 부스터샷을 맞고 와서 약 먹고 깜빡 자는 바람에 일단은 좀 당황스럽겠지만 촬영 중입니다. 일단 오늘의 이 촬영은 그냥 일단은 당신과 내가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한 거고 편하게 그냥 우리 평소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배우 서선택입니다. 예. 먹는 걸 좋아하고요. 예. 요즘 어떻게 또 최영우 연출님이랑 작업을 또 이제 연이라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연극을 전공을 하셨죠? 네. 어떤 전공을 하셨나요, 연극 중에서? 저는 경성대에서 연극 연기를 전공했습니다. 연극 연기? 네. 어땠어요? 사실 경성대는 제가 워낙에 오고 싶었던 학교였고요. 그 말씨를 들으면 아시다시피 저는 부산 사람도 아니고 부산에 이렇게 연고도 없었는데 그 경성대, 그러니까 제 은사님이 연극을 하고 싶으면 경성대를 가라 라고 하셔서 그게 저한테 더 확신을 주고 3년을 도전을 해서 보고 계십니까 선생님? 그래서 네, 이제 운도 따르고 또 열심히 해서 이렇게 오게 돼서 또 늦게 온 만큼 학부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최근에 작년 8월에 조금 일찍 졸업을 했어요, 친구들. 그래서 열심히 지금 또 부산에서 하고 싶은 것들도 있고 또 같이 하던 친구들이 아직 부산에 또 있고 해서 더 여기서 좀 활동을 해볼 생각입니다. 4년 이상을 연극을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선택이에게 연극이란? 저에게 연극이란 최근에 좀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깊게 저한테 연극이란 아직까지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큰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게 원동력이라서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 이렇다기보다는 이것 때문에 엄청 힘들 때도 있지만 동시에 그 힘듦을 조금 이겨내는 순간이 보면은 이 연극만큼 또 저한테 보람찬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인력 지원 사업을 통틀어서 어떤 학교문화예술 뭐 이런 쪽으로도 가보고 또 지금 작품을 또 이제 준비하고는 있지만 비로소 이제 학교에서는 어떠한 테크닉과 어떤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좀 주로 배웠다면은 이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밖에 나와서 이 연극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나는 어떤 소리를 외치고 어떤 소리를 나눌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지금 막 첫 디딤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벅차서 처음 연기를 하고 싶다라고 마음먹었던 때로 요즘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딱 그 정도 원동력이 다에 저한테 아직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이후에 더한 깊은 것들은 해보면서 조금 더 정립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연극이란 원동력이다 라면 나의 연극 작업이란? 연극 작업이란 진짜 서바이벌이라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그게 어떤 연극 작업장 안에서 경쟁 구도를 이루기보다는 내가 여기서 필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게 어떤 배우의 포지션이든 다른 스텝이나 연출의 포지션이든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로 가고자 하는 데서 내가 필사적이지 않으면 제가 이걸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거기에는 그 필사적이라는 거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서 일단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거는 제가 일단 연기 전공이기 때문에 작품 속에 어떤 한 내가 아닌 다른 인물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엄청나게 저는 개인적으로 큰 고통이 좀 수반이 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과정부터 해서 어떨 때는 나와도 부딪혀야 되고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이게 나와만 부딪히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랑 또 부딪혀야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뭐 어떤 공연 전반에 대한 평은 관객의 몫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그래서 무대에서 뭔가 살아남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늘 항상 작업장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들어올 때도 마음속으로 항상 제가 다잡거든요. 감사한 날이다. 연습을 할 수 있고 뭔가 작업을 만들 수 있고 작품 만들 수 있는 이곳이 나한테 감사하다. 왜냐면 사실 좀 코로나도 그렇고 요즘 공연 예술 계열 좀 정말 좀 많이 힘들잖아요. 누가 그렇겠지만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가 진짜 매 순간 좀 살아남는 과정이에요. 쉬고 있는 이 순간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세상에서 연극이 내가 살아남는다는 건 그 연극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로 또 이제 귀를 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서바이벌. 제가 알기로는 댄스팀 외에도 있는 걸로 알고 무용단도 하나 같이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연극에 국한시키지 말고 연극이든 무용이든 공연, 무대예술 공연이라는 측면에서 계속 공연을 하는 이유. 그래서 이게 계속 어떤 정서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일단 제가 출발이 된 것 같아서 저는 아직도 제가 처음 봤던 그 연극 공연, 그러니까 공연 예술이라는 그 형태가 연극이라는 장르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을 하면서 지금 뭐 어떤 청년예술단체의 연극팀은 아니지만 하고 있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제가 거기에 배우라는 포지션으로 들어가 있었고 또 무용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움직임에 또 관심이 많았어요. 무대 위에서 뭔가 당연히 어떤 무용적으로 기본이나 테크닉은 전혀 못 따라가지만 그 친구들도 뭐 제가 어떤 좋았던 점이 있었을 거고 저도 그 친구들한테 반대로 그러니까 어떤 무대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청년들이라는 그런 의의로 같이 지금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우리가 어떤 무용이나 장르를 불문하고 이걸 우리가 예술을 할 수 있을까 무대 위에서 이렇게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고 계속 연극 그러니까 무대에 있는 이유는 삶이 점점 팍팍해지는 거 그러니까 저 말고 우리 네네 우리 말고 전체 네, 다 네, 우리 네. 전 인류 일반인들 코로나 전에도 그렇고 왜냐면은 저도 비교적 제 주변에 있는 친구는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면은 이쪽 저랑 비슷한 계열에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단 말이죠. 같이 했던 친구들마저도 지금은 이제 다 다른 자기 길로 갔는데 삶이 팍팍해지니까 사람들이 왜 이런 걸 보러 올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걸 하고 말고 하고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제가 지향하는 거는 어떤 예술 방향성은 팍팍한 삶 속에서 이 무대라도 보러 와서 뭔가 좀 따뜻함을 느끼고 그래서 좀 약간 살짝이라도 숨통이 조금 뚫게 해주고 싶다. 왜 같이 살아가는 어쨌든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결국에 그러니까 여기서만이라도 무대 위에서만이라도 객석에서만이라도 잠깐이라도 숨통 좀 트이세요. 그렇게 따뜻함이라도 좀 얻어가세요. 그리고 그러면 그런 걸 또 얻어가는 사람을 보고 저는 또 숨통이 트이거든요. 그런 게 보람찬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돈 없이 저는 어떤 예술하면서 이런 현실적인 감각이 없는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뭐 정부나 이런 차원에서도 좀 이렇게 많이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 부분도 있고 또 인프라도 이렇게 많이 예술인들끼리도 많이 더 구축을 스스로가 더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사람을 다루는 예술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이 작업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사람이 사람한테 다가가는 거니까 그 진심만 전해진다면 그거만큼 더 큰 건 없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반대로 연출님은 저보다 그래도 이렇게 오래 하셨잖아요. 현장에도 훨씬 저보다 훨씬 많아. 자기 먹으려고 지금 시간을 끌려고 걸렸다. 근데 내가 물어보려고 했어, 안 물어봤으면. 그래서 저는 진짜 궁금해요. 사실
뭐가? 왜 계속 연극을 하시는지.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지. 좀 웃긴 말이지만 멋있어 보이려고 입에 달았던 말들이 이제는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라고 대답을 했거든. 계속 이걸 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17년이 됐지.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거의 연극을 한 지 한 17년 정도 됐는데 진짜로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안 남은 거야. 이제 아버지가 슈퍼를 하셨으니까 슈퍼를 하시는 거를 이제 가가지고 캐셔도 해보고 마트 진열도 해보고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러니까 그 외적인 것들, 그러니까 연극 외적인 공연 외적인 어떤 아르바이트든 뭐 일이든 뭐 좀 해보긴 해봤지만 나는 사실 지금의 나는 이전까지도 아니었던 것도 있고 이후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 나는 내 만족이 커. 그러니까 당연히 관객들 재밌게 봤으면 좋겠지. 근데 그거는 그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관객이 재미없던, 혹은 감동을 받았던, 울었던, 웃었던 이런 것들은 자기 입장에서 나오는 어떤 반응인 거잖아. 내가 저 연출을 위해서, 저 배우를 위해서 웃어줘야지라고 하진 않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항상 관객이 웃었으면 좋겠어, 관객이 울었으면 좋겠어, 관객이 감동했으면 좋겠어 라고 가고 있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지워지는 느낌이지. 근데 왜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렇게 치면 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관객이 없으면 완성되지 않는 예술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근데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게 어느 순간 내가 겁이 탁 나더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 공연보다 그래서 연습이 좋아. 연습할 때는 연출이란 역할이 연습할 때는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공연할 때는 사실 제일 객석 뒤에서 혹은 한 구석에서 혹은 나 같은 경우는 오퍼실에서 주로 조용히 개입할 수 없이 연출이지만 개입할 수 없는 어떤 현장에 그걸로 있는데 그런 순간도 내가 지워지는 느낌. 그리고 관객이 박수를 치잖아. 잘 봤으면 박수를 치잖아. 근데 그 박수 치는 순간에 당연히 나도 박수를 치거든, 배우들한테. 근데 이 박수가 왜 나를 향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 있지. 이제 스태프들은 좀 가려져 있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노출이 안 되는 걸 최대한 이제 좀 하다 보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뭐지? 내가 그렇게 고생한 것들에 대한 결과 어떤 응원이라든지 격려라든지 혹은 뭐 질책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왜 없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게 아마 외로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고독 혹은 외로움, 군중 속의 고독 뭐 이런 말 쓰잖아. 그런 것들이 진짜 어느 순간에 너무 확연하게 느껴지면서 야 그러면 계속 해야 되나 이거를? 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고 아니 지속적으로 했었고 그러다가 이유는 설명할 수 없으나 그냥 현장에 있으면 즐거워, 재밌어. 연습이 즐겁고 신나고 막 내 머리를 막 써가지고 어떤 그 직접 허영이지 어떤 그 순간에 어떤 좋은 게 빵 만들어졌을 때 희열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를 흥분시키고 나를 만족시키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아 나는 예술을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사실 어느 순간 명확하게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연극을 왜 하니? 라고 질문을 한다면 재밌어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잘하는 것들 중에서 직업으로 삼아서 돈도 벌고 그다음에 내 스스로의 어떤 성취감 그다음에 내 욕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어떤 직업적인 측면이든
그런 모든 걸 아우러서 그냥 나한테 가장 만족감을 주고 있으니까 내가 계속 하는 것 같고, 만약에 새로운 만족감을 주는 게 많이 생긴다, 그러면 연극을 그만둘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야. 근데 아직은 못 찾은 것 같고,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뭐 길게 설명했지만 줄이자면 어쨌든 나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 같아. 좋네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너의 계획. 나 그거 먹으면서 대답했어. 근데 이렇게. 쭈압쭈압하고 일단 장가를 갈 거고요. 결혼해야죠. 나 간다. 그리고 근데 이 앞으로의 계획이 초점을 어디에 좀 둬야 될까요? 제 마음대로. 일단은 개인적인 어떤 거는 장가를 갈 계획이 있다. 맞아요. 곧 빠른 시일 내에. 네. 그러면 그럼 어쨌든 장가를 가면 결혼 뭐 하면 애도 놓고 애 놓을 계획인가? 아니요. 애는 안 놓을 계획이고. 오케이. 그러면 결혼을 해서 어쨌든 아내와 재밌게 알콩달콩 살겠다라는 거는 뭐 어쨌든 쭉 가는 계획인 거고, 작업적, 연극적인 계획은, 무대적인 계획은 너의 연기 혹은 무용, 춤 뭐 이런 것들을 영위할 수 있는 그 이후의 계획. 우선은 제 연기를 진짜 무대에 쉬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공연을 쉬지 않아야겠다. 네, 공연을 쉬지 않아야겠다. 무대 위에 올라가는 것을. 왜냐하면 결국에는 저는 연기도 감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이만큼 채워졌어도 그 공백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채웠던 만큼 다시 잡으려면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애초에 저 같은 아직 막 나온 초보라고 얘기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초보 배우들은 그래서 더욱이나 계속 쉬지 않고 작업을 하면서 수없이 깨져보면서 내 깜냥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 비로소 내가 지금 어떤 게 부족하고,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더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 그러려면은 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연출을 또 만나야겠죠. 네, 근데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연습장에서 유일하게 봐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객관적으로. 제 1의 관계이잖아요. 계속 뭔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쉬지 않고 연결제. 그리고 한 2-3달이었지만 연출 만나서 뭔가 작업하면서 학교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졸업 직전 시즌만 해도 좀 되게 겁나는 게 많았어요. 사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왜냐면은 뭐 나이가 있어도 아직 학생이니까 라는 어떤 그 바리케이트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와 이건 진짜 서바이벌이구나 이랬는데 생각보다 내가 즐거우면서 또 동시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에 걸맞는 적절한 수입을 받는다는 게 정말 그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하고 보람차고 당당한 일이구나라고 느껴지면서 그런 의미로 여러 가지로 계속 연극 무대 위에서 쉴 수 없이 저는 쉬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그럼 너의 발전을 위해서 작품 혹은 뭐 연습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발전을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배우가 되겠다. 그럼요. 왜냐면 그 수익은 그 다음 작품에 또 시드니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거의 10월부터 일을 같이 하기 시작했는데 10, 11, 12, 3개월 동안 꽤 벌었대. 맞지? 맞아요. 진짜. 맥북과 아이패드를 샀어요. 근데 핸드폰은 갤럭시 써.